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커리어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먼저 한국에서 변리사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보냈고 그 중에 8년 정도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김앤장에서는 주로 국내외 특허 업무와 그리고 IP 분쟁 사건들을 다뤘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과 외국 기업들의 한국 특허 출원 업무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 두 자격의 시너지를 살려서 현재는 미국 현지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특허 출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 양쪽의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보니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앤장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앤장에서 1년 동안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고 저는 LA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 심지어 스타트업들까지도 미국을 주요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의 특허 출원, IP 분쟁, 라이선싱 등의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나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미국 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지 특허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런 니즈에 훨씬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고요. 더 큰 동기는 개인적인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리어적인 목표를 넘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면서 일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일을 할 수 있거나 미국 변호사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국인 상당수가 그 자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률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고 현지 경험이나 미국 로스쿨에서의 학력 또는 인맥 없이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전문 분야가 있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또는 글로벌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미국 특허 관련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특허 실무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더해지면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먼저 한국 기업과의 통신, 한국 특허 출원, 그리고 미국 특허청 출원, 심지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미국 현지 로펌에서 아시아 데스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미국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글로벌 기업의 인하우스 카운슬러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미국 로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차별화된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공부 기간은 한 8개월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합격한 건 아니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라서 공부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 육아 문제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양가 부모님이나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저와 아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도 참석해야 되고 현지 적응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 공부까지 병행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고 조금은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와이프가 전적으로 아기를 돌보며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고 미국에서의 좋은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에 할애했는데 이래도 떨어졌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회사 업무가 있다 보니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평일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했고 주말에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요. 주말에는 아이를 도맡아 주면서 제가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받침해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약 4개월 정도 다시 준비해서 작년 2월 시험에 드디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정해진 왕도라든지 정답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를 테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직장인이면서 가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무제한으로 시간을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시험의 구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크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는데 객관식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 공부에 공부 시간의 7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에도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과목들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과목들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혹시 출제 빈도가 낮은 과목들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는 선에서 답안지만 채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바 시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바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가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철저한 문제 중심의 학습이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미국법의 개념만 공부하고 나서는 바로 기출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 해당 부분만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 쟁점 파악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각 문제마다 어떤 쟁점들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과목별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정리해서 저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쟁점을 포장해서 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이 되었던 것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간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찍지 않고 다 풀기만 해도 거의 70~80%는 붙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도 스톱워치를 켜놓고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김앤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회사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제 커리어와 인생을 생각했을 때 미국 로펌으로의 이직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성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연스레 글로벌 진출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이 정말 활발한 나라이고 잘못 대응하면 큰 금액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과 한국 양쪽의 시스템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일하면 미국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미국에서만 일하면 한국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컸는데요. LA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했을 때 미국이 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미국 로펌의 대표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미국 기반의 로펌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을 알게 된 경로도 업계 네트워킹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 취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업계 지인을 통해서 현재 회사 대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좋은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마침 저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저의 니즈가 서로 정말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를 땄다고 해서 그 자격을 살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현재 직업 등을 고려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과의 시너지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매우 막막했고 그냥 자격을 취득했다는 자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소재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워킹 비자, H-1B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을 채용하겠다는 미국 회사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겠다고 회사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즉 먼저 본인을 고용하겠다는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채용하겠다고 해서 비자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워킹 비자는 추첨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TO가 정해져 있어서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신청자들 사이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운이 좋아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비자가 나와서 미국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 많아지고 있고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과 미국 특허 시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한국 변리사로서의 경력과 앞으로 더욱 쌓아나게 될 미국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는지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제가 한국 변리사이자 미국 변호사로서 선택한 길이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아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